여러분,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다시 하락했습니다. 66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66.5였거든요. 예, 그러던 것이 말입니다. 66으로 다시 6주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기준이 100입니다. 100. 예, 기준이 100입니다. 100인데 66이면 굉장히 낮은 수치예요. 일단요. 예, 66.5라고 해도 낮은 수치인데 이게 또 꺾였다는 이야기, 또 꺾였다는 이야기. 예, 이게 12월 넷째 주인가요? 그때는 63.1까지 떨어져서 역대 최저를 기록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좀 반등하는 모양새를 보이더니 다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초래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권역별로 보면 말입니다. 노도강 쪽에서는요. 네, 지난주가 69.3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는 69.6이에요. 쉽게 말하면 조금 올라갔습니다. 노도강 쪽은. 그러나 다른 지역은 뭐 말이 필요 없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 떨어지고 있어요. 예, 이것을 보면 시장에 어떤 또 한 번의 어떤 변곡점이 온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추이입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작년 12월 26일에 마이너스 0.74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6주 동안 올라갑니다. 예, 6주 동안 하락폭을 계속 축소시킵니다. 지난 1월 30일에는 마이너스 0.25까지 낙폭을 축소시켰습니다. 그런데 2월 들어서서 다시 낙폭을 벌립니다. 마이너스 0.31까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이게 시장에 또 한 번의 변곡점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게다가 말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했는 이야기를 보면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봅니다. 정확히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면요. 부동산 조정 더 있을 것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동산 조정이 더 있을 것 그것도 한나라의 경제부총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추경호 경제부총리는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이 떨어질 거냐 아니면 하락할 거냐 이와 관련된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일 거예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분이 부동산 조정이 더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요. 결국 말입니다. 예, 서울 아파트 매매값이 또 변곡점을 지나서 다시 꺾이는 그런 모양새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급매가 이제 다 나간 것 같다. 예, 다시 말해서 급이니까 급이 3개 달렸죠. 초급매입니다. 이게 다 나간 것 같다. 근데 최근에는 급매가 나가고 있다. 뭐 심지어는 급매도 나가고 있다. 그리고 매물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기준이 최근에 조금 바뀌어졌습니다. 예. 급매는 다 나간 거 맞습니다. 그리고 급매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급매는 아무래도 급매보다는 예, 가격이 싸겠죠. 다시 말해서 급매보다가 급매가 가격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잠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이제 떨어지는 모양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물량까지 나오고 있어요. 물량까지 늘어나요. 지금 현재 말입니다. 1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 계약일 기준으로 보면 1066건입니다. 6개월 만에 예, 1000건이 넘어섰습니다. 1000건이. 1년 전 같은 달이면 예, 작년이죠. 작년 1월에는 1098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000건대가 들어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래량도 늘어났다는 거예요. 거래량도 늘어났는데 심리도 꺾이고 매매가 변동률도 꺾였다. 그러면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더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시장에는요, 여러분, 예, 이게 자기가 산 가격보다가 더 싸게 지금 내놓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쉽게 말하면 손절매 아파트들이 많아요.
예, 송파구 신천 파크리오 전용 84제곱미터 같은 경우 보시자고요. 2021년 8월 25일에 20층을 21억 5천만 원에 샀거든요. 그러다가 2023년 1월 31일에는요. 20층 똑같은 층수입니다. 17층에 팔았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팔은 거겠죠. 4억 5천만 원을 싸게 팔았습니다. 예, 손절매를 4억 5천만 원이나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최고가 대비해 보면 충격적입니다. 최고가는 25억 3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25억 3천만 원에 4억 5천만 원. 그러면 얼마나 차이 날까요? 적어도 말입니다. 이게 4억 5천만 원에 25억 3천만 원이니까 충분히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적어도 말입니다. 이게 한 8억 가까이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은요. 이제는 그 가격에 안 사겠다 기다리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제 좀 올라갔다 생각을 하니까 이게 급하게 팔 사람들은 지금이 기회다 하고 손절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손절매 하는 것이 결국 시장의 분위기를 지금 사실은 더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8억 3천만 원이 지금 고가 대비해 보면 떨어졌는데 그 분위기가 지금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저는 시장에 대해서는요. 데드캣 바운스 잠시 상승하다가 다시 재하락할 것이라고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게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지표는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 부동산의 4대 지표라고 이야기하는 거 한번 보시자고요. 금리는 계속 높지요. 여기다가 미분양은 늘어나지요. 전세가율은 떨어지죠.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굉장히 높습니다. 214.6이나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게 평균이 126이라고 이야기하는데 214.6이면 집 사기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가격에 안 사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현장 답사는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 아마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다 아실 겁니다. 시장은 지금은요. 지독하게 쳐다보고요. 현장 답사를 많이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